안녕하십니까. 경청하고 공감하는 설계사 조영선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종신보험이 그 본연의 가치를 잃고 자꾸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종신보험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 회사 상품으로 설계한 내용을 한번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상품 중에 이런 상품이 있는데요. 42세의 남자를 기준으로 총 보험료가 1억 2,816만원 정도 납입하는 상품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보험자는 42세 남성입니다. 그리고 주계약 금액은 사망보장금액 2억이고요. 보험기간은 당연히 종신. 납입기간이 20년 납이기 때문에 한 달 보험료가 53만 4천원입니다. 즉 53만 4천원을 20년을 납입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총 보험료 1억 2,800 정도의 보험료 납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종신보험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죽어야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고객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가 만나서 체결하는 것이 보험계약이죠. 고객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그에 맞게끔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속을 지켜야 하죠. 종신보험의 가장 큰 가치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일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타의 다른 상품들은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험사고겠죠. 보험사고 중에서는 질병, 상해, 연금 등이 있을 겁니다. 이때 질병이든 상해든 우리가 상병 코드라고 하는 코드 조건을 맞춰야 하는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종신보험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기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보험은 다시 바꿔 말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즉 20년 납 80세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80세가 되면 보장이 종료되는 것이죠. 또 20년 납 20년 만기 이런 상품들은 내가 납입하는 20년 동안만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종신보험은 따로 나이 규정 기간을 두지 않고 평생 이 보장을 보증한다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는 범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바라보는 사망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질병 사망이 있을 거고요. 사고로 사망하는 상해 사망, 또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자연사, 또 스스로 본인을 해치는 자살, 그리고 실종 등이 있겠죠. 사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이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경우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당연히 자살에 대해서는 이런 면책 기간을 두는 이유는 보험이 악용될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종신보험의 가장 큰 가치 중에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조건을 두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의 상품 구조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있겠죠. 납입 기간 또는 유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있겠죠. 가로는 시간의 개념이겠고 세로는 돈의 개념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년 납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 수치는 이렇게 20년이 될 때까지 납입보험료, 누적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납입은 하지 않죠. 그래서 납입보험료는 어느 시점에 정해진 총보험료 수준에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납입 초기에 보험료를 얼마 내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적게 줄까요? 아닙니다. 2억이라는 사망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납입한 총 보험료보다는 사망 보장이 크도록 보통 설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납입하는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 또는 적립금이라 불리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어쨌든 사람은 한 번은 사망하기 때문에 낸 보험료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고객의 계정에 적립이란 걸 하게 됩니다. 일반 보험은 금리, 공시 이율에 따라 적립을 하고요. 변액보험은 펀드 수익에 따라 적립을 하겠죠. 그러면 초반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낸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시율이나 펀드 수익에 의해서 점점 해지환급금이 올라가게 되고 어느 순간 납입보험료를 넘어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망보험금을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이랬을 때 A라는 시점이 있고 납입을 종료한 B라는 시점이 있고 C라는 시점이 있을 때 당연히 보험 차익으로 따지면 A라는 시점이 가장 차익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납입한 돈은 이 정도인데 사망보험금은 이만큼이 되기 때문이겠죠. 즉 내가 낸 돈보다 이 정도의 차익이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얻는 차익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납입을 완료했을 때 B라는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B라는 시점에서는 납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사망보험금은 이만큼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험 차익이겠죠. 그래서 B라는 경우가 또 가장 차익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C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납입을 한 건 이 정도 납입을 했지만 사망보험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높아졌을 때 적립금이 더 올라갔을 때는 그 올라간 금액만큼 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익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듯 종신보험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언젠가는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보다 본인의 남겨진 가족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특히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종신보험 설계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1인 가구로서 평생 살겠다고 확정하지 않은 이상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뭔가 물려주고 싶은 대상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종신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젊을수록 낸 돈보다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설계할수록 유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종신보험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잘 건강하게 살아서 자녀를 키우고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어느 시점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납입을 하다가 경제적 책임을 다 하고 나서 이러한 자산 가치가 있는 보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예정대로 물려줄 수도 있겠고 연금 전환을 통해서 나의 노후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상속세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신보험의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종신보험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고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판매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행복하세요.